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중에 지금 이 시간에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하나씩 설명을 여기에서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하지? 화면 공유는 네, 전체 화면 여기 있다. 공유. 지금 화면 보이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화면 보이세요?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신다고 하니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강의 교환이었고요. 확률. 두 번째는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 그 다음에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 두 번째 거, 그 다음 이거는 지금 올려드려야 될 통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Q&A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수업 숙제 관련돼서는 저희가 솔루션을 조교가 만들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숙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좀 약간 좀 뭐랄까 크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막 뭐 이게 뮤추얼 익스클루시브다 이렇게 안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솔루션을 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원래 채점을 막 그렇게 빡빡하게 하진 않습니다. 대충 딱 봤을 때 학생의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점수가 나가니까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힘들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질문 안 하시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 마이크 키시고 그냥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처음부터 제가 지금 뭐 강의 녹화해서 올린 것에 대한 내용을 쭉 훑어보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뭐 10시 30분까지 여러분 혹시라도 시간 괜찮으시면 뭐 이 통계 같은 부분도 제가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편하게 듣고 계시다가 중간중간 힘든 거 있으면 그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확률 이론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랜덤 익스페리언스가 뭔가, 익스페리먼트가 뭔가, 이건 우리가 그냥 시행을 하는 거죠.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동전을 던진다든지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랜덤 익스페리언스는 그냥 2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집합이에요.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앞 아니면 뒤. 그리고 만약 주사를 던진다? 그럼 1, 2, 3, 4, 5, 6 이런 거고요. 아웃컴은 그 결과값이고 또 이벤트라는 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졌을 때 짝수만 나온다든지 주사를 던졌을 때 홀수만 나온다든지 이런 게 다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예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 예제들 중에서 뭐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랜덤 이벤트를 집합해서 했을 때 우리가 유니언이 뭔지, 인터섹션이 뭔지, 서브셋이 뭔지, 컴플리먼트가 뭔지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고등학교 수학이 맨 처음에 나왔던 건데 유니언은 이 두 가지의 합집합, 인터섹션은 교집합, 뭐 서브셋은 뭐가 하나가 다른 하나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 컴플리멘트는 뭐냐면 여집합, 즉 A라는 게 있으면 A가 아닌 나머지 전부 다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쭉 보시면 이 집합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셋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집합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뭐랄까 연산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은 B와 A의 합집합과 같다. 즉 뭐냐면 이게 교환 법칙이라나 그렇죠? 그래서 A와 B가 있으면 B와 A의 합집합과 같다라는 거고요. 어소시에이티브는 이제 결합 법칙이죠. 디스크리티브는 분배 법칙이고 드모어강의 법칙도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률에서 쓰는 기본적인 개념들 정리했었고, 뭐 확률은 당연히 0보다 크고, 전체 주사를 던졌는데 1, 2, 3, 4, 5, 6이 나올 확률로 구해라. 그러면 그 전부를 다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중에 하나 걸릴 거니까 확률은 무조건 1이고, 그다음 겹치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거나 혹은 홀수가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짝수가 나오는 경우, 홀수가 나오는 경우 다 합하면 전체 경우가 되니까 뭐 그 중간에 있는 걸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합집합을 해라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간단한 것들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럴렐리라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여러 가지 한 거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긴 하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잠시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 강의 교환도 이제 올라 있으니까 코럴렐리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한 1분 정도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여담이지만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제가 너무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동영상도 제대로 안 올리고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대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스트리밍을 해버리면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리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동영상 올라와 있는 거니까 모르시면 다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좀 빨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좀 빨리 나가고 통계 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미리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또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내용이라고 좀 내가 올린다고 안 올려가지고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앞부분의 진도 좀 약간 빨리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확률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코로나 7개까지 말씀드렸고요. 아직 질문이 없으시니까 넘어가긴 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거를 꼭 수업 시간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링크를 만들어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집에서 놀고 있다가도 이 교수가 내일 저녁 7시에 온라인에 있다는구나. 그러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때 들어가서 질문해야지 라고 계속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계속 올릴 테니까 링크를 올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계속 들어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뭐 솔직히 내용이 아니라 뭐 다른 거 질문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은 어떻게 주느냐 뭐 아니면 채점 결과는 언제 나오냐 뭐 이런 것도 질문하셔도 되니까 저는 제가 연구실에 있는 시간 중에서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를 계속 할 테니까 불규칙적으로라도 계속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계속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확률 부분은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라는 걸 정의를 하고 뭐 각각에 대해서 이퀄리 뭐 이렇게 확률을 다 정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만약 샘플 스페이스가 뭐 1, 2, 3, 4, 5, 6이다. 즉 뭐냐면 주사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중에 하나 나온다.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이다. 뭐 그런 거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 파이나이트 케이스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동전 하나 던졌을 때 동전을 던졌을 때 3번 연속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무한대로 던진다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가 무한대가 되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확률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케이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한대만큼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중에서 유한기의 개수만큼 수행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전체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고요. 언카운터블 즉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셀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범위로 나타내는 거죠. x 값이 뭐 실수, 유리수, 정수, 유리수가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수면 범위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로 나타내서 면적을 구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유도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고요. 조건부 확률 좀 어렵긴 했지만 조건부 확률이 우리 확률 통계에서 또 나와요. 제가 8장에 나온 확률 통계를 이 앞에서 좀 땡겨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 배웠을 때 한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건 뭐냐면 그러네. 여기 있네. 예, 질문 왔습니다. 드디어. 7페이지 두 번째 예제에서 조건상으로는 y가 x보다 작거나 같아로 x 빼기 y는 부호가 결정돼 있어서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다. 볼게요. 자, 7페이지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어디지? 두 번째 예제. 그쵸? 두 번째 예제에서 보시면 x는 0보다 1 사이, y도 0에서 x 사이. 네. y가 y 그렇지. 맞습니다. 이 절대값 씌울 필요 없어요. 예. 이 절대값 씌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강의 노트를 만들 때 위에서 아래 복사해서 붙이다가 실수한 것 같은데 당연히 절대값 씌울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예, 남동현 학생 감사합니다. 남동현 학생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절대값은 필요 없습니다. 예, 예, 글 남겨드렸고요. 왠지 아프리카 TV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TV를 하면 별풍선을 받겠죠.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럴 수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으면 뭔가 광고 수입을 얻을 것 같지만 역시나 그 학교에서 말하기는 김영란법 위반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쉽네요. 뭔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하면 재밌을 텐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하나씩 드리면 좋은데 남경 학생한테는 뭘 줘야 되나?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컨디셔널 프로버티 뭐냐면 이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 노트에서 설명드렸지만 요거 보시면 오른쪽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 S가 전체 중에서 B가 되는 거 그러면 전체 중에서 B 그러니까 뭐냐면 주사를 던졌는데 그럼 1, 2, 3, 4, 5, 6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짝수는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짝수는 전체 6개 중에 3개 그래서 6분의 3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률은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여기는 A가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A 한 다음에 선을 긋고 B, A 바 B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B가 일어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는 B예요. 일단 B만이 우리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면 B 동그라미만 우리 거야.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싹 지워주면 되고 B가 우리가 이제 정의해야 하는 새로운 세상이구나. 그 안에서 뭘 구해라? A를 구해라 라는 거니까 거기에 걸쳐있는 A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존재하는 상태 내에서 그게 만족을 시킨 다음에 A가 존재하는 거니까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식이 B가 존재하는 분모에서 우리가 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뭐, 듣다가, 아, 확률은 다 아니까 난 필요 없어. 그럼 나가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거 Q&A 세션과 비슷해서 질문 있으시면 들어오면 돼요. 아, 남대원 학생, 제가 보니까, 남대원 학생처럼 이렇게 질문이 많아야 우리가 좀 인터랙티브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 혼자만 얘기하고 있으면 유튜브 강의 찍을 때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처음에 열심히 찍어 올릴 때는 새벽 한 5시쯤에 나와가지고 혼자 연구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느낌이 아, 내가 지금 혼자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모티베이션도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원래 강의하는 스타일이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설명했던 것도 또 설명하기도 하고 A라고 설명했다 B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설명했다 저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설명을 좀 많이 바꾸는 편인데 똑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설명해서 좀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동영상을 하니까 이게 한 큐에 그냥 제가 할 말만 다 하고 나가니까 시간도 되게 짧아지고 말만 빨라지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상황이니. 하지만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질문하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남정현 학생은 이번에 그 숙제 나온 거에서 제가 점수를 조교한테 말해서 질문자라고 해서 제가 점수를 아주 많이는 드리면 숙제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우리 원래 실라버스에 보면 태도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점수 조금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되게 쉬운 질문이라도 계속 질문을 많이 채팅창이나 오디오를 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정학생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진행할게요. 예, 그래서 조건방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세상이 바뀐다. B라는 게 우리의 전체 집합이다. 그 안에서 A를 찾아라. 이렇게 되니까 B가 전제 조건이 깔리니까 분모로 들어가고 A가 그 상황에서 발생하니까 A 교집합 B가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수식을 전개하다 보면 솔직히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이 없다.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 for B는 B가 일어날 확률이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B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즉 B의 확률이 0이면 아예 이런 식의 성립을 안 해요. 왜냐면 B라는 세상이 없잖아. B라는 세상이 없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에서 A를 구해라. 말이 안 되니까 분모로 내려가는 B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래저래 수식 전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가 이제 이런 예제들 보시다가 이것도 이제 동영상으로 열심히 제가 설명해놨으니까 보시다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더 이제 나중에 질문을 남기거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메일도 좋은데 제가 자꾸 까먹고 읽고 까먹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들어와서 질문하시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됐고 여기 베이즈 룰에 나오죠. 베이지안의 법칙인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패턴 인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배우시면 이게 의사결정 이론에 많이 사용이 돼요. 이게 어떻게 사용됩니까? 바로 이제 조만간 올릴 통계 강의 노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확률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 이벤트의 독립성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때 다 독립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져요. 내가 주사를 3번 던진대. 그럼 첫 번째 1이 나왔다 해서 다음에 또 1이 나옵니까? 아니죠. 첫 번째 1이 나왔는데 다음에 또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과 2가 나오는 건 첫 번째 1이 나온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로의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다 독립이다. 따라서 인디펜던스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퀀셜 익스페리먼트를 아마 제가 설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건 지금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고요. 설명했구나. 예, 베르누이의 법칙 이런 것도 나오죠. 베르누이 트라이얼은 뭐냐면 계속 그 A가 나올 때까지 예 계속 시행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코인 토싱 이건 이제 동전을 던진 건데 3번을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를 말해라라는 건데 뭐 앞, 뒤 해가지고 여러 가지 8가지 경우를 다 조합해 보면 뭐 앞이 나올 확률이 P였고 뒤가 나올 확률이 1-P였으면 그 두 개를 조합해서 확률을 다 만들 수 있다. 물론 이걸 다 합했을 때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확률이 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첫 번째 강의는 어려운 거 없었죠. 뒤에 보면 이거 뭐지? 이게 베르누이 트라이얼 같은데 그래서 K의 헤드가 나온다. 그렇죠? 예. 열심히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K의 트라이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3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식을 쓰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앞에 NK라고 쓰면 NK 보이시죠? 드래그한 거. 요건 뭐냐면 N 컨비네이션 K예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조합 배우시죠? 조합 컨비네이션 그때 나오는 겁니다. 자, 3번이 나온다. 그러니까 N이 3이고 K가 0이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 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 D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NK가 있는데 K가 1이다. 그러면 3번 던졌는데 한 번 안면이 나온대요. 그러면 조합이니까 이 3번 던졌을 때 처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나온다는 게 한 번의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게 3번 있는 거예요. 조합이라는 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경우 혹은 두 번째 나왔을 경우 혹은 세 번째 나왔을 경우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모든 경우를 다 똑같이 봐주기 때문에 저 앞에 n 컨비네이션 k가 붙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k번의 앞면만 나오면 되니까 세 번의 앞면이 나온다는 건 뭐다? 그거는 언제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앞면이 나와야 된다 이런 조건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요걸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조만간 올려드릴 통계 부분인데요. 통계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거 옛날에 제가 강의했던 거예요. 강의했던 건데 그때는 한글 강의를 한글로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영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곤란합니다. 예. 자, 우리 통계를 보면 이거를 제가 쓰면 좋겠는데 뭐 쓸 수 없으니까 제가 동영상 강의 때는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평균을 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3이 5개 있는 거 평균 되면 얼마죠? 예, 요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예, 3이 이렇게 아이고 아니다. 예, 3이 이렇게 5개 있으면 이거 평균 얼마죠? 3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평균 되면 3이죠? 근데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려면 그리고 3이 지금 5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33333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전 국민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7천만 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천만 명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7천만 명의 키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7천만 명의 키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전체 키가 다 170cm입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사실 전체 키가 다 17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65에서 175 사이라고 합시다. 그럼 얼추 평균적으로 170 맞을 거예요. 그러면 평균만 얘기해서는 뭔가 부족해요. 이게 다 똑같이 170에서 170인 건지 이게 다 165에서 175 사이인 건지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3이 5개 있으니까 평균은 3이지만 예를 들어서 3이 5개 있으니까 평균 3이지만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얘의 평균이 3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의 샘플을 봤는데 평균이 3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건 얘가 뭐 어떤지 잘 몰라요. 우리도 졸업할 때 여러분 그 취업할 때 뭐 성적 증명서 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학점이 예를 들어서 4.0이다. 그러면 아, 이 학생이 모든 게 다 A라서 4.0인 건지 절반은 B 뿌리고 절반은 B 뿌리고 절반은 A 뿌리라서 4.0인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을 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바로 분산이에요. 이 밑에 있는 분산은 뭐냐면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퍼져 있나요? 그래서 평균이랑 분산을 다 말해주면 평균은 중간값이니까 얼추 이 학생이 학점이 4.0이구나. 뭐 잘하는 학생인가 보네. 이 정도고 분산은 뭐냐면 얼마만큼 말 그대로 분산 퍼져 있는 거예요. 값들이 막 퍼져 있는데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분산 배울 때 식이 이렇게 생겼다 그냥 외웠죠.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평균과의 차이를 구해. 그러니까 분산을 구할 때는 딱 기준점을 두고 얼마만큼 퍼져 있냐니까 평균이 3이고 내가 1이면 내 평균이 3이고 내가 1이면 내가 1인데 3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는 그 거리를 구해야 되지. 거리를 구해야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평균과 자기 자신을 빼버려요. 근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지 왼쪽으로 떨어졌느냐 오른쪽으로 떨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호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제곱을 씌워서 부호를 띄워줍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안 됩니까? 뭐 씌워도 되는데요.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를 때려도 되지만 나중에 많은 경우에 얘를 미분하는 애도 있고 별의별 난리를 다 칩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값 씌우면 미분 불가능 영역이 생겨버리니까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저 제곱을 해서 부호를 떼어버려요. 그 다음에 평균이 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값 하나만 빼고 나머지 애들을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n-1로 나눠줘요. 자기 그 기준값 하나를 빼고 그럼 저게 분산이 돼버려요. 딱 식을 보시면 그렇겠죠? 내가 어떤 샘플 5개가 있는데 평균 하나 잡아놓고 그 샘플 하나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진지를 계속 보는 거니까 그리고 부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제곱시켜서 부호 다 떼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다 거리를 구한 거를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준다.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더니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왜냐? 아니 우리의 단위는 만약에 이게 키다. 그럼 센티미터로 단위로 다 나왔는데
센티미터 단위로 나온 건데 그걸 제곱을 시켜버렸어. 그럼 이게 거리 단위에서 면적 단위로 바뀐 거니까 제곱 센티미터니까 이게 단위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러면 단위를 다시 센티미터 단위로 맞춰줘야지. 왜냐하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막 가공을 할 때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말을 했는데 제곱 단위로 말을 해주면 좀 약간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우리 어차피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의 제곱으로 분산을 나타내지 말고 그거를 다시 루트를 씌워줘서 제곱을 했으니까 다시 루트를 씌워줘서 단위를 맞춰주자라는 게 그 밑에 있는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것밖에 다를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 평균을 저렇게 정의하는지 왜 분산을 저렇게 정의하는지 왜 분산을 루트를 씌우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선생님 그냥 외워라 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뭐 외워도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냥 외우고 말았는데 요거를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표준 편차는 당연히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표준 편차 이름이 적다일까? 왜 표준 편차일까? 라고 봤을 때 우리가 단위를 정교하게 표준화시켜서 맞춰줘야 되니까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구나. 표준화를 시키고 편차,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니까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용어도 잘 이해되고 식도 잘 이해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혼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왜 통계가 어려울까요? 확률 통계 왜 어려울까요? 확률 통계 어려운 이유는 고등학교 수학 제일 마지막에 좀 배웠거든요. 저의 마음은 어땠냐면 그냥 하나 틀리고 수능 공부하지 말자. 뭐 그렇죠. 그 공부를 통째로 안 하면 운이 좋으면 수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 틀리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한문 용어가 많아요. 통계학이 너무 오래된 학문이니까 학문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분산, 평균, 표준, 편차 다 한문말이죠. 표준 편차 대신에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 있을까 우리나라 말로 퍼짐, 퍼짐 이렇게 쓰면 좀 퍼져 있다라는 의미로 퍼짐이라 쓰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이해는 확 되겠죠. 분산, 그럼 떨어져 있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니까 단위를 맞춰 이렇게 좀 길게 쓰더라도 그렇게 말을 썼으면 솔직히 딱 이해가 더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문 용어를 쓰니까 일단 좀 약간 뭐 나이가 많으신 연구원들 분께서는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학문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딱 보시면 이 뒤에 있는 영어 단어로 보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민 그럼 평균이구나. 베리언스 그러면 베리언스 퍼져 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영어 더 어렵네. 죄송합니다. 예, 나중에 영어 더 편하게 나옵니다. 예. 바이어스는 뭐냐면 편향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볼까요? 이걸 보시면 얘네들은 분산은 낮아요. 얘네들 분산돼 있지 않잖아. 첫 번째 A를 보고 있습니다. 분산은 낮아요. 얘네 똘똘똘 뭉쳐 있어요. 분산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분산이 낮아요. 근데 가운데 정확하게 꽂히지 않고 다 이상하게 꽂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다? 분산이 뭐다? 분산이 뭐다? 이거는 분산은 낮지만 다 틀렸으니까 편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B를 볼까요? 오른쪽에 얘는 얼추 평균을 내면 가운데 모여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평균은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 분산돼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하니까 쉬우시죠? 자, C를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아니 얘는 속된 말로 이제 대환장 파티입니다. 대환장. 왜냐 보시면 알겠지만 분산도 엄청 크고 지멋대로죠. 그 다음에 그 값들도 다 쏠려 있어. 쏠림. 그렇지. 바이어스 대신에 쏠림이 더 낫네. 다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은 가운데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지도 않고 다 뭉쳤기 때문에 분산도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어스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냐? 얘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 평균이 어디 있느냐? 평균을 냈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 꽂혀 있느냐? X좌표와 Y좌표를 딱 평균을 냈을 때 저 가운데 잘 꽂혀 있으면 편향성이 낮다. 그리고 통째로 다 저 멀리 날아가 있다. 안드로메다가 있으면 편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공분산이라고 나와요. 공분산. 얘는 뭐냐면 이것도 재밌는 개념입니다. 원래 이제 이때부터는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 느낌에.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학생이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키가 작을수록 몸무게가 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키가 보통이지만 몸무게가 엄청 나가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공분사는 뭐냐면 이 둘 간의 관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과연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사람들의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계산하는데 떨어져 있는 분산 관계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식을 어떻게 세우지? 막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이 분산식을 다시 봤어요.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식을 보아하니, 그렇죠? 이 식을 보아하니 똑같은 x 마이너스 평균을 제곱을 했잖아요. 이때 제곱한 목적 뭐냐면 얼마나 떨어졌는지만 중요하니까 나는 부호를 없앨 거야 라고 제곱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를 살짝 풀어보면 x 마이너스 x의 평균과 x 마이너스 x의 평균 그 두 개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제곱인 거죠. 딱 곱해줬는데 그래? 근데 x와 y의 관계를 보고 싶으면 이게 x 마이너스 x 바라는 거 뒤에 하나 더 곱해주면 여기에다가 y 마이너스 y 바를 붙여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코베리언스라고 해서 공분사인데 이것도 한문말이라서 그런 거예요. 한문말이라서 그런 거야. 근데 영어를 보면 코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더러 코릴레이션이 있다. 이건 상관계수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두 개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라서 공통된 관계, 몸무게와 키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x 마이너스 x의 평균의 제곱이었는데 그걸 풀어서 x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또 x의 제곱 x 마이너스 x의 평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의 평균이었는데 뒤에 있는 x 마이너스 x의 평균을 y 빼기 y의 평균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람들 키를 다 구해. 키 값을 다 구해. 우리 반 뭐 100명이다. 그 100명의 키 값을 다 구해요. 그 다음에 100명의 몸무게 데이터를 제가 다 받아요. 그 다음에 각자 키도 평균 내고 몸무게도 평균 내요. 그러면 그 평균값이 싹다 들어가요. 만약 김중원이 들어왔다. 김중원의 키가 평균보다 작다. 그럼 앞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내 키에서 평균을 뺐으니까 근데 평균이 더 크다며.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뒤에는 y 부분은 뭐냐? 김중원의 몸무게가 평균보다 더 많이 나간다. 그러면 뒤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래도 분산인데 마이너스 나오면 어떡합니까? 생각하겠지만 얘의 목적은 뭐냐면 그 둘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오면 뭐냐면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대다수가 이렇게 봤더니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적게 나가더라. 저처럼 키가 작을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가더라. 이런 반대되는 관계가 진짜 많다면 마이너스인 애들이 진짜 많이 생겨날 거예요. 걔네들 다 합한 다음에 n-1방을 해버리면 이 분산이랑 공식이 똑같은데 x-x의 평균을 그 뒤에 있는 제곱 중에 하나를 빼서 y 빼기 y 평균 해버린 거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다 더해서 n분의 1방을 해버리면 그게 마이너스 나왔다. 그러면 이 반은 일반적으로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부호가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만 보던 분산에서는 부호가 역할이 없어. 부호는 그냥 없어야 돼. 그래야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만 보는 거니까. 근데 공분산은 부호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호가 주는 의미는 뭐다? 반비례 관계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반이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 x-x의 평균과 y-y의 평균이 항상 작을수록 몸무게가 적게 나니까 둘 다 마이너스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학생은 둘 다 평균에서 뺐을 때 둘 다 플러스가 되니까 곱해서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키가 큰 그 반은 플러스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평균을 내봤자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코베리언스가 딱 봤을 때 플러스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들은 정비례 관계 있구나. 그러니까 이 반은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구나 라는 의미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부터는 뭐다?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지금 수업 중입니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수업 중인데 연락이 와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밌죠? 자, 여기까지 하면 아름다웠는데 잠시만요. 이거 카톡으로 이 교수님한테 수업 중에 말씀드려야지. 전화 그냥 끊어가지고. 잠시만요. 김성균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이번 Q&A 초반에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우리 1장 리뷰를 간단하게 했어요. 진짜 간단하게. 훅 훑어가면서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이 중에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하세요라는 의미로 그냥 슬라이드를 넘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슬라이드 보면서 아 이거 딱 보다가 아 나 저기 모르는 거 있었어 하면 질문하라고 그냥 쭉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세히 설명 안 한 거고요. 사실 그냥 우리가 실강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 있는데요 하고 넘어가고 제가 말한 내용을 다시 못 들으니까 뭐 다시 질문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모르시면 다시 동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그냥 쓱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Q&A 초반에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통계를 하는 이유는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 올려준다고 안 올려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해하신 분이 있을까봐 질문이 없으면 내가 좀 설명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굳이 동영상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는 필요하면 다시 동영상을 들으시면 되겠죠. 예,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건 뭐지?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했다는 거고 여러분이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는 건 숙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제도 다시 말씀드리면 퀴즈 같은 경우도 내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퀴즈 막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 이런 가정이 없지 않나요? 이럴 경우에 이걸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일부 조금 남겨놓은 여지가 있는 게 그런 걸 다 생각해보려고 한 거라서 숙제는 제가 채점 그렇게 막 빡세게 안 합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조금 틀렸더라도 이 정도면은 뭐 학생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네. 왜냐하면 제가 좀 약간 그런 식 문제를 내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동영상 강의를 올리니까 학생들이 이거 보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물론 조회수가 있긴 하지만 뭐 본 학생이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따라오나? 그 정도로 그냥 쉽게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대환장 파티라 솔직히 말해서 학점을 빡세게 주기도 뭐하고 얼추 다 학점이 되게 잘 잘 나갈 건데 다만 제가 원하는 건 그냥 동영상 강의 한 번씩 다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학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난 전기전자공학부 너무 싫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어요 해도 여러분이 경영이나 뭐 증권사를 입사한다 하더라도 환율통행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은 다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퀴즈도 좀 쉽게 나올 거고 채점도 빡세게는 안 할 겁니다. 다만 질문 있으면 당연히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관심을 가지고 쭉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퀴즈 답을 쓰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만 저한테 보여주시면 뭐 그렇게까지 저는 심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도울 학생이 질문을 하신 게 제가 슬라이드를 쑥 넘어가면서 설명 대신에 이렇게 모르는 거 없나요?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터치를 하고 갔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지 혹은 답안지를 쓸 때 설명을 자세히 안 해도 된다고 여쭤보신 건지 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뒤에 답안지 내용.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답안지 그렇게 빡세게 안 써도 돼요. 답안지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사실 솔직히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참 지금 실강하니까 실강이 훨씬 좋네. 우리 이거 실강으로 바꿀까? 근데 너무 좋은데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왜 그 처음에 동영상을 올릴 생각을 했냐면 다음 학기부터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혹시 플립드러닝이라고 아세요? 뭐냐면 학생들한테 동영상을 미리 배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단 한번 가볍게 듣고 오세요. 듣고 오면 그때 그렇구나 하고 듣고 오면 이제 수업 시간에는 썰을 푸는 거지. 확률 이런 거 배웠는데 어때요? 재밌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 우리 맨날 주사위 던지는 것만 얘기하지만 이런 거 말고 이런 예제는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개고생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다음 학기에 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의 오판이었습니다. 저의 게으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제가 너무 저를 과대평가하고 있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진도는 밀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고 이 Q&A 세션도 불식적으로 제가 24시간 전에 공지를 드릴게요. 어제 제가 제 학생 중에 한 명 석사 졸업 논문을 발표하는 바람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하루 전에 링크 만들어야지 했는데 사실 제가 미리 링크 따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모릅니다. 제가 컴맹이라 의외로 컴퓨터과를 나왔지만 컴맹이라서 그래서 오늘 링크를 만들고 1시간 전에 만들고 블랙보드에 올려야지 그랬지만 1시간 전에 블랙보드에 링크를 올리긴 하겠지만 공지는 그래도 24시간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정말 죄송하고요. 주로 주말에도 제 학교에 잘 나오거든요. 일요일에도 학교에 쭉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여러분 놀다가 심심하면 제가 링크를 만들어 올 테니까 이거 들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딱딱딱 질문하면 마이크로 저는 이거 노트북 일하거든요. 주말에 오늘 올데이 미팅입니다. 해서 내가 따라놓고 있으면 여러분이 들어와서 교수님 주말에 숙제하다 질문 있습니다 하면 마이크로 딱 물어보면 저 여기 노트북에서 소리가 날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이크를 켜고 질문이 뭐예요?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완전 재밌네요. 예. 카톡 단톡방 같은 느낌? 예, 좋습니다. 예. 잔소리가 맞았는데, 다시. 코베리언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두 가지의 기준이 있을 때, 키와 몸무게, 뭐 이런 식으로.
그 둘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냐, 정비례 관계냐. 이거 볼 때 코비란스를 쓴다. 그래서 분산과는 똑같은 식을 쓰지만, 그러니까 이 식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산과 똑같은 식을 쓰지만 부호라는 개념이 드디어 반비례를 마이너스 표현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래? 그럼 제곱이 필요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래? 그러면 x 빼기 x의 평균을 뒤에다가 y 빼기 y 평균으로 쓰면 되겠네가 이제 코비란스가 된 거예요. 이게 완전 잘 되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야, 여기 좋은 질문이다. 예, 조현웅 학생 감사합니다. 예, 이런 좋은 질문을 받으면 제가 아프리카 BJ가 돼서 별풍선을 받은 느낌이에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분산을 구할 때 n으로 나누지 않나요? n-로 나누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근데 보통 분산을 구할 때 n-1로 나눌 거예요, 아마. 이거는 조현웅 학생이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분산 배울 때 n-1로 나눴던 것 같은데 한번 저도 여기서 바로 검색해볼까요, 우리? 우리 다 같이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재밌네. 아, 이게 재밌네. 실강이. 아, 잠시만요. 분산, 공식. 네. 재밌네. 분산의 공식. 아니야. 어딨나? 오! n으로 나온다. 오씨, 틀렸네. 예, n으로 나옵니다. n으로. 원래 n으로 나왔나? 나 고등학교 때 n만 쓰고 배웠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조윤 학생 말고 다른 분들도 n으로 알고 계시나요? 다른 분들 어떠십니까? 분산 구할 때 n으로 나누셨나요? n-로 나누셨나요? 오씨. 오, 얘는 뭐야? 그래요? 남대문 학생 어떤 경우가 달랐어요? 남대문 학생 이거 한번 찾아봐 줄래요? 제가 보너스 점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화면에? 여기 기초 통계 용어 및 공식이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저도 샘플링된 표본이랑 아닌 경우가 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뭐가 나오냐 비모스 추정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샘플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그 하나의 샘플의 차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지금 같은 2학년 기초 과목에서는 그냥 똑같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체 표본의 개수로 나온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보정하는 값이죠. 그 남재원 학생이랑 한용 학생은 요거를 한번 나중에 그 알게 되면 저한테 그거를 알려주시면 제가 공지사항에다 올려버리면서 두 분 학생한테 제가 그 보너스 점수를 1점씩 빡빡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동영상으로 혼자 얘기할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그래서 녹화 강의 올 때도 제가 n-3라고 강의 노트에 돼 있지만 n분의 1이라고도 말씀을 반드시 남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 노트를 만들 때 이게 어디서 보고 만들었냐면 어디서 보고 만들었더라? 아 맞다. 패턴 인식책을 보고 만들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시간이 제가 진도가 엄청 느려서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죠. 근데 제가 발표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엄청 빨라서 저희는 끝까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뭐 하고 싶냐면 강화학습이나 딥러닝 같은 게 어떻게 확률이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그때 보면 패턴 인식이라고 나와요. 패턴 인식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확률 통계 기초에 대한 챕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확률 통계 슬라이드는 저희 8장 교과서랑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워야 나중에 좀 더 의미 있게 그림도 많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n-를 쓰기도 하고 n분의 1을 쓰기도 하네요. 모집단은 데이터 전체 풀을 의미하며 표본은 추출한 원소들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쓰는데 이 차이는 저도 되게 가물가물하니까 조현웅 학생, 이도울 학생, 남정훈 학생, 한웅 학생 이 학생들은 혹시라도 알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지사항에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1점을 따닥따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풍선을 주는 느낌이네 이렇게. 좋네 좋네. 예,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 제가 고맙지. 학생이 고맙게 뭐가 있습니까? 저 혼자 얘기한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릴레이션.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코릴레이션은 상관관계를 의미해요. 이건 영어 더 쉽죠. 릴레이션은 관계라는 뜻이잖아. 코가 붙으니까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식을 보면 아까 구했던 코베리언스를 표준 편차로 나누네. 그러니까 분산을 루트식으로 나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키는 사람의 키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는 2m를 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전 99.9%의 확률로 저는 아직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키가 아마 2m는 넘지 않을 것이다. 99.9의 확률로 아무도 2m를 넘지 않을 것이다 하면 키의 범위는 0부터 200까지죠. 그런데 몸무게의 범위는 저도 여러분을 아직까지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150은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있죠. 그래서 0부터 150까지 있어요. 두 개의 단위가 다르잖아. 두 개가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0과 1로 딱 맞춰놓은 다음에 비교를 해야 제대로 된 비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김종환 교수가 우리 확률 통계 시험 봅니다. 100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던 교수님은 우리 확률 통계가 아니라 뭐랄까 공업 수학 시험 봅니다. 근데 공업 수학은 1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점수가 10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확률 통계는 1000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둘 간에 공업 수학 점수가 높은 애가 확률 통계 점수가 높은지에 대한 그 코베런스를 보고 싶은데 이들 간의 관계가 뭐 제가 볼 때는 학점 높은 애들이 다 높을 확률 높으니까 뭐 얼추 정비례 관계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는 10점 단위고 얘는 1000점 단위면 단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이 점수를 막 넣으면서 코비런스를 아니 그 아까 뭐 공분산을 구해버리면 어느 한쪽에 쫙 편향될 수 있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10점 만점인 점수에 표준 편차를 나눠주고 1000점 만점인 이 시험 과목에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이 값이 0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딱 범위를 마이너스 1로 정규화를 시켜놓고 표준 편차처럼 정규화를 시켜놓고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라 라고 만든 게 상관계수예요. 그러니까 상관계수라는 건 이렇게 로로 표현하는데 그리고 x와 y의 상관계수 두 가지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그걸 표현하는데 얘가 절대값 치는 게 0에서 1 사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에서 1 사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결국 표준 편차로 공분산을 나눠준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부호가 공분산의 상관 코릴레이션의 부호예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공분산의 부호가 상관계수가 부호예요. 그러니까 이 C가 공분산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표준 편차는 어차피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루트 씌운 거니까 얘는 결국에 다 양수겠죠. 양수로 나눠주면 음수를 양수로 나눠주면 얘는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은 공분산이랑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개가 너무너무 다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 가버리면 두 개의 관계가 정말 반비례다. 예를 들어 둘이 100점짜리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 영어 시험을 100점, 100점 만점을 봤는데 무조건 이 반은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를 더했을 때 100이다. 무조건 이래버리면 수학 100점 만점에는 영어 빵점 맞았을 거야. 수학 90점 만점에는 영어 10점 맞았을 거야. 이렇게 완전히 진짜 순수하게 완전 반비례 관계다. 그러면 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딱 돼버려요. 상관계수 0이 되면 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관계수 1이 되면 수학 100점 만나면 영어 무조건 100점, 수학 90점 맞으면 영어 무조건 90점 이걸 말해요. 이런 관계를 딱 정교하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딱 만들어주기 위한 게 코릴레이션이에요.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거 그냥 확률통계 배운답시고 우리 교과서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책 내용 보면 도대체 그냥 외우기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공식을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왜 이 식이 나왔는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 뒤에 예제는 여러분은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외도라고 있는데 이건 요새 통계에서 잘 안 씁니다. 옛날에 있던 개념인데 이거는 X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첨도 안 씁니다. X. 회귀 분석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통계 회귀 분석이 나오니까 나중에 제가 딥러닝을 가르쳐 드릴게요. 딥러닝 한번 진짜 재밌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딥러닝 가르치면서 제가 회귀 분석 그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이런 거 다 그렇죠. 이제 확률은 우리 이미 한 거죠. 그래서 굳이 따로 반복은 안 하겠지만 강의 노트상 넣어놓긴 했어요. 랜덤 프로세스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통계적 추론이라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패턴 인식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확률통계 가시던 분이 박진우 교수님, 이상현 교수님, 강충구 교수님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그 책마다 달라요. 어떤 책은 예츠라는 사람이 쓴 랜덤 프로세스 책은 약간 신호 처리 예제가 많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르시아 책은 약간 통신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예제로.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나오는 이 확률 랜덤 프로세스 과목에 대한 예제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세상이니까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제가 많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통계 배울 때 저 통계적 추론이라는 거를 우리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통계 추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 부분은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릴 거고요. 저 통계 추론 부분도 제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정말 크게 맘먹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다음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꼼꼼하게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질문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이 채팅 로고를 보고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 남동현 학생이나 이도울 학생이나 조현웅 학생이나 한웅 학생이나 이게 제가 기억을 했다가 이분들은 제가 조교한테 말해서 1점씩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남기는 건 어차피 이번 학기는 대환장 파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공부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건강과 가족보다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학점은 당연히 잘 나갈 거고, 근데 그렇다고 다 A는 아니겠지만, 대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말해야 되냐면, 학점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학점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간 내에 제출을 하는 거는 그 시스템에 블랙보드에 다 있어야 나중에 솔직히 이렇게 강의하면 교육부에서 나중에 감사로 나오겠지. 그럼 교육부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은 이런 거 안 냈는데 왜 학점이 잘 나왔습니까?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내라는 것만 정말 잘 내주세요. 난 그 데이터만 잘 이렇게 쌓여있으면 그 학생들은 웬만하면 학점 진짜 잘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확률 통계는 이번 학기는 진짜 마음 비우고 우리 다 같이 살아서 만나는 느낌으로 열심히 동영상 강의 그냥 기분 좋게 들으면서 진짜 주말에 계속 이렇게 미팅창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면 오디오로 질문하시고 뭐 그러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지금 15분 넘어서 이제 끄고 여러분들 이제 2교시 수업 있으면 2교시 수업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마지막 하실 수 있는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18분까지 얘기를 읽을 테니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키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어? 근데 재밌죠? 이렇게 하니까 재밌죠?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면 왜 이렇게 말 못하는지 아세요? 기록이 남잖아. 딴 학교들 와서 보고 저 옛날에 어떤 적 있었냐면 저 말이 길어서 미안한데 나가고 싶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라. 제가 옛날에 원래는 제가 작년 초까지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였다가 작년 9월에 고려대로 왔어요. 근데 중앙대 있을 때 컴파일러를 가셨거든요. 컴파일러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컴파일러 강의한 게 있어요. 제가 그때 한글로 컴파일러 다 강의해서 동영상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컴파일러 강의가 인터넷에 없잖아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베리언스, 스탠다드 베리언스 이게 뭐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아닌가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데, 예. 그래서 컴파일러 강의를 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가서 나중에 컴파일러 들으시면 알겠지만 컴파일러 강의가 유튜브에 한글로 된 강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이 와서 저 중앙대학생도 보라고 강의 만들어놨더니 다른 학교에서 왔습니다. 정말 잘 듣고 갑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이거 내가 강의를 해서 기록을 남겨서 녹화를 하면 내가 진짜 말도 조심하고 이런 뭐 인터랙티브 하기보다는 되게 포멀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좀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하고 그리고 뭐 다른 얘기도 좀 하고 뭐 학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플렉서블하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되게 자주 만들게요. 자주 만들어서 뭐 꼭 수업 시간에는 안 만들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해도 좋은데 솔직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딱 묶어놓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밤 미팅이다. 아프리카 BJ처럼 아니면 유튜버처럼 밤입니다. 딱 뿌리면 오늘 밤에 할 일 없는데 가서 들어볼까? 잡담. 뭐 오늘은 뭐 아침에 할까요? 아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롤 하다 들어오고 와우 하다 들어오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너무 스트레스 다들 많이 받아서 재미라는 걸 너무 잃고 사는 것 같아요. 확률 통계를 확률 랜덤 프로세서 재미없는 과목이지만 재밌게 해봅시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크게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다 나가시죠. 여러분들 다 나가야지 제가 끌 거예요. 나가시죠. 나가시죠. 안 나가네. 제가 그냥 끄겠습니다. 예, 끌게요.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떻게 끄지 근데? 어떻게 끄지? 이게 끄는 건가?